여러분은 살면서 거절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얼마 전에 가볍게 알고 지내는 지인께서 저에게 일적인 부탁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고민 끝에 거절의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글쎄요, 제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서라도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맞았을까요?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는 제2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saying no. 필요할 땐 과감히 거절하라고 말했는데요. 누군가가 일론에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요구할 때 그는 단칼에 no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원하는 목표에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남을 도와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나만의 어떤 명확한 목표 또 우선순위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이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명확하게 no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와 저와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간혹 우유부단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 저는 최은진입니다. 요즘 참 햇살 좋은 봄날의 연속이라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등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각종 가족 행사들도 많고 또 한편으론 챙겨야 할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또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전하는 좋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른한 오후 눈꺼풀이 하염없이 내려오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 준비한 첫 곡 네이비 쿼카의 카페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거절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일적으로는 나에게 부담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부탁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사소한 경우에는 피곤하고 싫은데 자꾸 만나자고 불러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주 여러 경우가 정말 많죠. 저 같은 경우엔 다행히도 금전적인 문제로 부탁을 해온 경우는 없었지만 결혼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상사가 할 일을 저에게 부탁을 해온 경우는 때때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결혼을 한 후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 제 아이들보다 몇 년 앞서 키웠던 동네 주변 분들이 주는 훈수에 귀를 기울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학교나 교육적인 정보에 뒤처지지 않고 내 아이가 겉돌지 않으려면 내키지 않아도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훈수와 또 자주 만나자는 연락과 함께 각종 학원들의 정보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의 모임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당시 내 아이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초보 엄마 입장에서는 동네 지인들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거절하지 않고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팔랑귀 시절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 교육이나 학교 생활에 더 전전긍긍하는 예전에 없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와 관련된 맹목적인 인간관계는 점점 더 제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느꼈고 또 갑자기 피로감이 확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말로 하자면 아마 현타가 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자꾸 들면서 원치 않는 만남은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더 용기 내서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절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빨리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의지가 아닌 상대방에게 맞추면서까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물론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도 있었긴 했지만요. 더 컸던 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또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거절을 하게 되면 그런 저를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생각할까봐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시 제 에너지의 고갈과 또 시간의 낭비,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됐을 여러 노력을 했었지만요. 그런 불편한 시간들을 잠깐이나마 겪어봤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거절을 해야겠다는 그런 용기도 생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내가 정보를 더 많이 들어서 그 정보라는 레시피로 우리 아이를 요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이를 더 믿고 또 아이가 자기를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처음 뭔가를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겪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절의 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에도 저처럼 제때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오늘은 올드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올드팝을 듣고 있으면 당시 한참 꿈을 찾아 헤맸던 어린 시절의 내가 저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Close to You.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남을 위해 배려해야 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예스인지 노인지를 상대방에게 잘 표현해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표현할 줄 아는 분도 계시지만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당장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느라 내 마음이나 상황은 후순위로 미루고 종종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더 많으신 편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힘듦이 학습이 됐는지 조금은 나아진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성향이랑 엮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아직도 후자 쪽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행히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살짝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소개해드릴 그림책이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바로 노인경 작가님의 곰씨의 의자라는 그림책인데요. 인간관계에 지쳐 계시다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곰씨의 의자. 노인경 글 그림. 햇살이 눈부신 날입니다. 시집을 읽기에 좋은 날이죠.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다 보면 곰씨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낯선 토끼가 곰씨의 앞을 지나갑니다. 커다란 배낭을 맨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라고 합니다. 곰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몹시 지쳐 보이는군요. 누추하지만 제 의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곰씨와 탐험가 토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공룡만한 애벌레가 쫓아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빠른지. 토끼는 자신이 겪은 모험담을 들려주었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로군요. 곰씨는 처음 듣는 유쾌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척이나 슬퍼 보이는 토끼가 지나갑니다. 저는 조용히 마을에 살던 모용가예요. 사뿐사뿐 쪼르르 춤추어야 하는데 깡충깡충 춤췄다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탐험가 토끼가 다가가 다정하게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에요. 괴로워하지 말아요. 무용가 토끼는 슬그머니 자신의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라라라라. 세상에 신나고 자유로운 춤이네요. 당신은 특별한 토끼예요. 탐험가 토끼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토끼는 결혼을 했고 숲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곰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곧 토끼 부부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곰씨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아가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들이 또 태어났어요. 곰씨는 차를 즐기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아저씨, 그게 뭐예요? 저도 좀 마셔볼래요. 저도요. 아이들이 또 태어났어요. 곰씨는 음악을 감상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저씨, 같이 놀아요. 아저씨, 저도 음악 들어볼래요. 저도요. 아이들은 계속 쉬지 않고 태어났어요. 잠시만요. 저 자리가 좁아. 그게 아니고 책이. 그 말이 아닌데. 토끼들은 매일 곰씨를 찾아왔고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곰씨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데. 아저씨, 같이 놀아요. 놀아요, 같이. 곰씨는 토끼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마실 때 아이들은 음악을 먹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빵을 그게 아니라 제 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곰씨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곰씨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의자 위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시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절이로구나. 그런데 토끼들이 찾아와서 곰씨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저씨, 책이 정말 많네요. 아저씨, 팔 아프죠?
우리가 들어줄게요. 저도요. 저도요. 이번엔 곰씨가 한 자리만 남겨두고 의자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덕분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 오랜만에 아름다운 선율이로구나. 그런데 토끼들이 찾아와서 곰씨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저씨, 호랑이 같아요. 페인트가 아저씨 몸에 묻었어요. 변신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멋지게 꾸며줄게요. 아니야. 얘들아, 괜찮아. 아니에요. 놀아요. 이번엔 곰씨가 무거운 바위를 가져왔습니다. 바위를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토끼들도 이번엔 어쩌지 못할 거야. 하지만 바위를 의자 위에 내려놓기도 전에 발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아! 이번엔 곰씨가 의자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겠지? 곰씨, 새 의자가 아주 근사해요. 세상에 아주 튼튼해 보여. 토끼들이 와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앉게 해줘요. 저도요. 저도요. 내가 먼저 앉을 거야. 아니야. 그러자 의자는 쾅!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곰씨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러고는 의자에 올라가 갑자기 똥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토끼들도 어쩌지 못할 거야. 제 아무리 토끼라도 여기에 어떻게 앉겠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날 보고 더 이상 어쩌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세상에 다시 없는 친절한 곰이라고. 곰씨는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비를 맞은 곰씨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털썩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요. 제발요. 곰씨 괜찮아요? 아저씨 일어나요. 왜 그래요? 곰씨는 얼마 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우니까 우리도 슬퍼요. 아저씨, 울지 마요. 울지 마세요. 토끼들이 곰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곰씨는 토끼들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제 코가 빨개지면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이니까 다른 시간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꽃을 살살 다뤄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에게 점점점. 커다란 용기를 내야 했던 곰씨는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쉿, 조용히 해. 아저씨가 자고 있어. 그러네. 아저씨가 자고 있네.
아, 맞다. 아저씨가 아까 힘들다고 그랬지? 토끼들은 까치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곰씨. 곰씨의 혼자 평화로웠던 장소인 곰씨의 의자는 유일무이한 곰씨의 공간이자 온 세계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공간을 토끼에게 내어주었고 처음 함께 할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하는 삶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죠. 그들이 끝까지 함께 행복하려면 서로 관계의 한계선을 지켜줘야 했었는데요. 처음엔 곰씨의 배려로 관계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느새 토끼들에겐 권리가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계선을 침해받은 곰씨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말해야 했지만 곰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칭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신의 바램인 건지 아니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강박관념인 건지는 생각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 불편함과 아픔들을 곰씨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길게 누워 혼자 있고 싶음을 알려보기도 했고 또 곰씨가 앉을 딱 한 자리만 남겨두고 의자에 모두 페인트 칠을 해버린다던가 그리고 아예 새 의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무도 앉지 못하게 무거운 바위를 의자 위에 올려놓으려고도 했지만 애꿎은 발등만 찍고 그 어떤 방법도 토끼들의 간섭과 방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자 곰씨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소중한 의자에 똥을 누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절규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실제로 나는 친절하기 때문에 또 착하기 때문에 또는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규정짓고 그 불편함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또 가슴에 꽁꽁 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내가 아니고 나 또한 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곰씨는 비참함에 절규하면서 몸까지 심하게 아프고 난 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왜 마음이 괴롭고 바닥을 찍을 만큼 슬플 때 펑펑 눈물을 쏟고 나면 뭔가 좀 감정 정리가 되면서 어떤 결단의 마음이 들잖아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곰씨는 토끼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차근차근 솔직하게 전하게 됩니다. 책 속의 마지막 페이지 그림을 보면 큰 용기를 내야 했던 곰씨는 지쳐 쓰러져서 침대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으로 곰씨의 마음을 듣게 된 토끼들이 웬일로 자는 곰씨를 방해하지 않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서로를 단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곰씨의 솔직함의 힘은 대단하죠? 그리고 그림책의 마지막 속면지를 보면 곰씨는 자신의 온 세계였던 의자에서 나와 토끼들과 즐겁게 공원을 거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금은 갇혀있던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더 밖으로 나오게 된 기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곰씨는 토끼들과 함께여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나한테 잘 맞는 나만의 방법으로 서로의 관계의 거리를 잘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얼굴 찌푸리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여기 베니 매닐로라는 올드팝 가수도 너 없인 웃을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제가 좋아했던 올드팝 위주로 선곡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베니 매닐로의 Can't Smile Without You 듣고 오겠습니다.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추위를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던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서로 꼭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어때? 다른 고슴도치도 마침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었던 터라 싫을 이유가 없었죠. 너무 추워서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제안을 한 고슴도치가 지체 없이 다른 고슴도치에게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금세 따가워. 저리 가. 하는 소리와 함께 2마리의 고슴도치는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내 다시 매서운 추위를 느낀 고슴도치들은 다시 다가가서 안으려고 했지만 또다시 서로의 가시들로 인해 아픔을 느꼈고 또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서로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적정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 행복론과 인생론에 실려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관한 우화인데요. 딜레마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단어죠.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하면 우리가 2가지 선택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를 보통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에서 보면 매서운 추위를 피하려면 서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가까이 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난감한 상황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인간관계에서도 이 고슴도치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거리를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요. 보통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건 영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서로 공존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라면 친해지고는 싶은데 너무 가까워지는 건 부담스러워. 그리고 한참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라면 누가 하루만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이가 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허하고 보고 싶어. 이런 모순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쩌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요. 그럼 고슴도치 우화에서 말하는 고슴도치들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서로의 적절한 거리, 그 적정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정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적정선이 예의와 정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거리를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여 주는 거겠죠. 우린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서로 찌르지 않도록 또 찔리지 않도록 그 거리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노인경 작가님의 곰씨의 의자를 귀로 관람하고 또 관계의 한계선을 침범받은 곰씨가 용기 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일의 제목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두 곡을 한꺼번에 들어보실 텐데요. 가사 한번 음미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은 문재원이 부르는 고슴도치, 두 번째 곡은 딜라이트가 부르는 고슴도치 딜레마, 두 곡 듣고 올게요. 시네마 동화극장 이번 순서는 한 편의 따뜻한 동화 같은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인 에르스테 그룹이 2018년에 제작했던 캠페인 영상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지만 광고라기보다는 1분짜리 영화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당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한 건 바로 오늘 이야기 내용 안에 있었던 고슴도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이 귀여운 영상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운드 트랙과 제가 각색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귀여운 고슴도치 헨리는 학교에 전학을 옵니다. 교실에서 인사를 하고 헨리 자리로 이동을 하려 하지만 몸에 난 가시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또 스쿨버스 안에서도 헨리의 가시 때문에 친구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헨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몸에 난 가시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덕분에 헨리는 늘 혼자였죠. 친구들도 그런 헨리가 마음이 쓰여 곁으로 다가와 보지만 그때마다 헨리의 가시에 찔려 아프기 일쑤입니다. 이제 헨리도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친구들은 헨리에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밉니다. 헨리는 받자마자 포장을 뜯었지만 선물은 없고 웬 수수깡 같은 스티로폼 조각만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스티로폼 조각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당황한 헨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은 그 많은 스티로폼 조각들을 헨리 몸에 난 가시 하나하나마다 말없이 꽂아줍니다. 그렇게 모두 꽂아지고 난 후 친구들은 다 같이 헨리 곁으로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짧은 애니메이션 내용이지만 따뜻함이 전달이 잘 됐을까요?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사람도 누구나 다 마음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지 않도록 또 찔리지 않도록 서로서로의 적당한 예의와 정중함으로 그 거리를 유지한다면 친밀하게 오래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시네마 동화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찬란한 봄날, 우리 봄날엔 어딜 가도 모든 곳이 소풍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은 만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산책도 소풍도 많이 다니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미나 오카베가 부르는 에브리 세컨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기쁘게 찾아올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